오늘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고용 보고서를 쌓인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고용 보고서였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왔는데요. 시장에서는 반갑지 않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반갑지 않았던 강한 고용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단 고용 보고서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봐야겠죠. 월별 고용 건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2월 고용 건수가 25만 6천 건을 기록을 했는데 11월에 21만 2천 건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증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예상치가 15만 5천 건이었는데 이 또한 지금 10만 건 이상 상회하는 정말 예상보다 강한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업률도 한번 살펴볼까요? 실업률 11월에 4.2%를 기록했는데 하락한 걸 알 수가 있죠. 0.1%포인트 하락한 4.1%로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 건수 굉장히 많이 늘고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시장이 매우 강하다. 즉 경제가 강하다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약간 시장이 우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강하다 보면 임금 상승률 또한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평균 시간당 임금이 전달 대비 0.3% 상승에 그치면서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12개월 임금 상승률은 3.9%로 오히려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소폭 다시금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임금 상승률은 차치하고 고용과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오히려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호재가 호재로 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연준과 월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시장에서는 반갑지 않음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금요일장이었는데 일단 미 시카고 연은 총재 오스탄 굴스비의 이야기입니다. 강한 고용 보고서다. 완전 고용이 가능한 수준에서 고용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점에 안도감을 느낀다. 오히려 이번 고용 보고서를 조금은 반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댄더스 알리안츠 트레이드 선임 경제학자 역시나 강한 보고서다라고 운을 뗐는데 파월 의장은 일이 좀 수월해졌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움직이지 않아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없었는데 고용도 강하니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하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을 덧붙였죠. 그리고 스콧 렌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의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의 긍정적인 소식이 적어도 지금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강세, 이번에 고용 보고서 강세가 향후 노동시장이 약화할 것이란 우리의 전망을 꺾진 않았다. 약간은 다른 의견이죠. 계속해서 강세 이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좀 이 강세가 주춤할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고용 보고서, 즉 강한 경제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는 3명의 인물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이 강한 경제에 반응해서 급격하게 뛰어올랐습니다. 보고서가 발표되는 시점에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성큼 뛰어오른 것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 4.775%를 돌파했고 4.8% 부근까지 근접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 다시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4.75% 이상의 수준에서 안정세를 여기서 찾아가고 있다는 점 시장이 달가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뛰어오를 때면 S&P 500 지수가 항상 하락하곤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장의 하락도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크게 올랐던 데서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오길 바란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도 함께 인하해야 할 테고 또 시장은 인하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인하 소식이 들려온다면 조금이라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모멘텀마저 지금은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도 함께 공개됐는데요. 심리지수 예상치를 하회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심리지수와 함께 세부적으로 공개된 게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1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떨 것 같다라는 그런 설문조사의 결과가 되겠는데요.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난해 12월에는 2.8%였는데 1월 이번 조사에서 3.3%로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전달,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보다 오른 1월에 3.3%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인플레의 하향 안정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로 가는 것도 지금 설문조사상으로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시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지금 동결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패드워치 함께 보시죠. 일단 1월에는 동결 가능성 96.8%로 굉장히 우세하고요. 그리고 3월, 5월, 6월까지도 동결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7월에 0.25%포인트 한 차례 인하할 것 같다라는 가능성 41.6%로 시장에 반영돼 있긴 하지만 동결 가능성도 40.9%로 굉장히 높게 반영이 돼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올해에 한 번 정도 인하할까 말까 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들 관련돼서 한번 살펴볼까요? 제러미 시걸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이 2025년 추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쉽게 5%를 돌파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사실 4.75%가 심리적 저항선 중 하나인데 그보다도 더 높은 5%마저 돌파하게 된다면 시장 더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젠슨 노드비그 엑산테 데이터 창립자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트레이더들이 올해 상반기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약달러를 유발할 요인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가 된다라면 해외에서 많은 매출을 끌어들이고 있는 빅테크라든가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또 어떻게 될지 살짝은 불안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고용 강해, 인플레이션 둔화도 주춤해 거기다가 금리도 동결될 것으로 예상해 약간은 불안함을 감지하고 있는 시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이미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어떤 것에 또 주목을 해야 하냐면요. 바로 물가입니다. 일단 인플레 반등 신호가 미시간대의 설문조사에서 감지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반등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13일에 일단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마찬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방향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6일 목요일에는 12월 소매 판매가 공개되는데요. 이 소매 판매를 통해서 또 미국의 경제의 강함 정도를 또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이 반등하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반등 신호가 이 구체적인 수치에서마저 잡힌다면 시장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긴장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고도 하죠. 무려 지난 금요일장에서 또 8% 이상 급등하더니 19.54 수준으로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1월 효과라는 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과연 1월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1월 공포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신중하게 앞으로 시장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이었습니다.